때로는 가족 같고 때로는 친구 같은 존재 반려동물.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반려동물이 아픈 것만큼 속상한 일도 없는데요. 예, 반려동물과의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코너죠. 네, 슬기로운 반려 건강생활 펫닥터. 지난주에는 유선 종양으로 고통받는 말티즈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종양 제거 수술을 무사히 잘 마치고 회복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도 그런 기적 같은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거든요. 예, 과연 어떤 사연을 지닌 동물일지 펫닥터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최근 제작진에게 다급한 구조 요청을 한 제보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픈 아이가 있다면서요? 아, 네. 저 방 안에 있는데 애가 좀 경계가 좀 많이 심해서요. 주인공을 만나기 위한 첫 번째 관문. 오, 냄새가? 배변 흔적만 보이는데요. 저기요. 그 안에 숨어 있거든요. 드디어 마주한 오늘의 주인공 서월입니다. 경계하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 길냥이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또 중간중간에 병원을 데려가려고 좀 시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패하면서 아이가 좀 많이 놀랐는지 이제 더 경계가 심해지고 이런 이제 어두운 곳에만 계속 숨어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예슬 씨는 서월이를 집에 데려온 이후 청소에 쏟는 시간이 길어졌다는데요. 서월이가 배변을 흘리고 다니는 탓에 매일같이 쓸고 닦기 바쁘답니다. 자기 전에 이제 제가 치워주고 자러 가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와보면 이제 거의 이런 상태예요. 소월, 이거 좀 넣을게. 어? 이거 깨끗한 거. 여전히 예슬 씨를 경계하는 서월이. 미안해. 미안. 이런 서슬퍼런 동거를 한 지도 어느덧 한 달째. 가까이 갈수록 거부감을 보이는 서월이. 하지만 예슬 씨에겐 서월이를 차마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거 다시 진짜 내보내지도 못하고 이게 아프니까 또 치료는 해주고 싶고 근데 또 저 아이는 아이대로 이제 경계도 또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는 서월이. 군데군데 빠진 털과 앙상하게 마른 모습에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는데요. 구조를 결심한 건 시뻘겋게 부은 서월이의 항문을 본 뒤였습니다. 특히 뭐 항문 쪽이 제일 안 좋았죠. 네. 이제 날씨도 더워지는 상황이니까 저러다가 이제 감염돼가지고 진짜 살이 썩거나 이제 그렇게 되겠다. 빨리 이제 치료를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만 이제 내가 데리고 있다가 우선은 다시 뭐 방사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뭐 입양처를 찾아주거나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죠. 예슬 씨가 설사를 하는 서월이를 위해 약을 준비하는데요. 이 약을 한 아침 저녁으로 2번씩 10일 정도만 먹으면 이제 다 설사가 나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병원에서. 수월아, 밥 놓고 갈게 이거. 응? 밥 먹어. 서월이에게 밥을 차려준 예슬 씨. 녀석이 맘 편히 먹길 바라며 자리를 비워줍니다. 지금부터는 끝없는 기다림의 시간. 미동도 없던 서월이가 조심스레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서는 밥엔 눈길조차 주지 않고 화장실부터 향합니다.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인데요. 급하게 용변을 보고 난 후에야 밥그릇에 관심을 보이는 서월이. 하지만 한참을 먹지 않고 주위를 살피기만 합니다. 어느덧 20여 분이 흐르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방문을 열어보는 예슬 씨. 그러자 서월이가 황급히 몸을 숨기는데 여전히 빨갛게 짓물러 있는 녀석의 항문. 약을 먹어야만 차도를 보일 텐데 그 마음을 당체 알아주질 않습니다. 약 냄새가 조금만 나면 이제 바로 밥
밥을 안 먹거든요. 그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소월이에게 약을 먹이려고 간식을 비롯해 온갖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는데요. 반복되는 줄다리기 속 예슬 씨 속도 까맣게 타들어갔답니다. 뭐 보시다시피 그 계속 설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뭐 집안 여기저기에 다 이제 묻고 이러니까 일단 빨리 약을 먹여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 너무 답답하죠. 하지만 치료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는 일. 예슬 씨가 녀석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요. 우선은 회유책으로 시작해봅니다. 수호 나와봐. 응? 병원 가자 병원. 드디어 예슬 씨의 마음을 알아준 걸까요? 빼꼼 고개를 내미는 서울이. 좀 도와드릴게요. 이거만 좀 꽉 잡아주세요. 성공인가 싶던 그때 괜찮아. 괜찮아. 수월 병원 가자. 이리 와. 여기 맛있는 거 있잖아. 응? 계속되는 포획전. 여기 밑에 들어갔어. 결국 제작진까지 긴급 투입돼 포획에 나섰는데요. 끝까지 저항하는 서울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다친 데는 없어요? 물렸는데 고무장갑 끼고 있어도 괜찮아요. 무슨 일이든 시작이 반인 법. 이제 소월이가 건강을 되찾을 일만 남았습니다. 소월이의 사연을 듣고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민 서울의 한 동물병원.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실게요. 설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엉덩이 쪽이 이제 항문 쪽이 빨갛게 좀 부풀어 있고 곧바로 진찰이 시작되는데요. 자세히 보니 상태가 더욱 심각한 소월이의 항문. 똥이 계속 묻어있으니까 똥똥 오르듯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짓 무르고 젖어있고 애기들 그러니까 막 빨개지고 하는 그것처럼 아프니까 계속 비비고 또 핥게 되고 또 덧나고 또 설사하고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거죠. 배변 채취를 통해 변 속의 세균은 물론 단순 설사인지 여부도 판가름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기생충이 있는지 원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현미경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염 검사하려고. 채취한 배변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는데요. 배변 군데군데 동그란 모양의 구균과 길쭉한 모양의 간균이 포착됩니다. 또한 PCR 검사를 통해 장염을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세균성 장염의 주범인 클로스트리디움도 확인이 됐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이가 이전부터 계속 잠복해서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그 세균성 장염은 아이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설사하고 그러다 보니 장내 상태가 정상적으로 잘 되지 못하다 보니 그것 때문에 세균이 과다 증식하면서 또 그 모습이 장염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체할 필요 없이 곧바로 정밀 검사를 시작합니다. 엑스레이 및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장기들의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한 건데요. 검사 결과 다른 건강한 고양이들과 비교해 소월이의 근육층이 2배 이상 더 비대해진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이 소월이의 장에 근육층이 많이 두꺼워져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런 모습 중에 한 가지가 염증성 장질환이 있을 때에 초음파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소월이가 앓고 있는 질병은 염증성 장질환. 소장이나 대장 점막 내에 염증 세포가 침입해 퍼짐으로써 만성적인 구토, 설사 혹은 체중 감소 등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다양한 장질환을 말하는데요. 소월이의 경우 반복된 설사로 피부에 배변이 많이 묻어있는 상태. 수 의료진들이 나서서 직접 목욕까지 시켜줍니다.
아이가 이게 똥이나 이런 것들이 묻어 있거나 계속 그렇다고 한다면 피부 질환 같은 것들도 일어날 수 있어서 지금 이렇게 씻겨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길고양이로 살아오며 각종 질병에 노출되었던 소월이 난생 처음 목욕을 하고 청결과 안전을 위해 발톱까지 깎습니다. 약을 먹지 않는 소월이를 위해 항생제와 함께 설사를 멎게 해줄 지사제를 투여하는데요. 과연 소월이의 장질환은 치료가 가능할까요? 염증성 장질환에 의해서 세균성 장염도 생겼고 대장염도 생겼고 그것 때문에 계속 설사하니까 항문 주변에 피부 질환도 생겼고 혈변도 보고 이런 것들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치료는 아이한테 약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입원해서 수액 맞고 그리고 주사로 항생제와 이런 약물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 후에는 처방사료를 계속 꾸준하게 먹으면서 아이가 이제 설사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소화기 이제 회복되는지를 계속 보면서 지켜갈 거예요. 소월이는 입원 후 장기적인 약물 치료를 받기로 결정됐는데요. 화났어? 어? 이상한 데 넣어서 화났어. 깨끗해졌네.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응? 지금껏 소월이의 경계가 심한 탓에 한 번도 녀석을 만져볼 수 없었다는 예슬 씨. 만질 수라도 있네요. 네. 집에서는 못 만져봤죠? 못 만졌어요, 한 번도. 좀 따뜻해요, 여기가. 뭐 구석에 숨어있고 이런 거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좀 불쌍하죠, 많이. 불쌍하고 진짜 쟤를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 생각이 지금 제일 많이 들어요. 사람이랑 잘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일단 제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아요. 며칠 뒤 예슬 씨로부터 태어난 소월이의 근황이 도착했습니다. 치료 후 설사 증상이 나아지고 이전과는 달리 경계심도 많이 줄어들었다는데요.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이 예슬 씨와 소월이의 우연한 만남이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연으로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오늘 소월이 처음 봤을 때 상태가 너무 심각해 보여서 생명이 위태로운 건 아닌지 정말 걱정했었는데 세균성 장염이라고 하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큰 병이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소월이가 계속 설사를 해왔잖아요. 일종의 질병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양이의 변이 딱딱하거나 반대로 형태가 유지되지 않을 정도로 묽은 상태라면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고양이 집사분들 흔히 이제 고양이 배변 치우면서 감자 캔다라는 표현 많이 맞아요. 쓰시는데요. 예, 평소 이제 감자 캐실 때 배변량과 배변 형태 그리고 꼭 체크하셔가지고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병원에 가시면 병을 조기 발견하는데 또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저희 애니멀 시그널에 연락해 주세요. 여러분을 위한 반려동물 건강 전도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